안녕하세요. 기초전자공학 실험 101 분반 조교를 맡은 김현동입니다. 다섯 번째 실험 태분안의 정리 실험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은 태분안의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복잡한 회로에서 태분안의 등가 회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태분안의 등가 회로를 직접 확인하는 게 이번 실험의 목적입니다. 태분안의 등가 회로는 여러분들이 저번주에 하셨던 실험 3의 직병렬 회로의 저항과 비슷합니다. 실험 3에서는 두 단자 이후의 임의의 회로망을 저항 하나로 나타내는 것을 했다면 실험 5에서는 두 단자 이전의 임의의 회로망을 이렇게 하나의 전압원과 하나의 저항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두 단자 이전과 이후라는 점은 딱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험 3에서는 이 임의의 회로망이 전부 저항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면 태분안의 정리에서 말하는 이 임의의 회로망은 전원과 저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등가 전압원과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분안의 정리는 목표로 하는 부하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 단자를 짚고 부하 이전의 회로를 이렇게 하나의 등가 회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가 회로를 구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등가 전압원 VOC를 구하기 위해서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부하를 개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하가 여기 있던 걸 개방시켜서 이렇게 두 단자가 개방되었죠. 그래서 이 두 단자 간의 전이차가 나중에 등가 전압원 VOC가 되는 겁니다. 이 개방된 전압 VOC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런 간단한 회로는 저항의 전압 분배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 혹시 조금 더 복잡한 회로가 있다면 다른 해석 방법을 배운 걸로 이용해서 이 부분의 전압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서 보면은 이렇게 10V의 전압원이 있고 2kΩ과 6kΩ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kΩ의 저항은 이쪽 단자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 전압이나 똑같고, 그래서 VOC는 V1과 같고, 이 V1은 이 10V가 2kg랑 6kg 중에 6kg에 분배되는 전압입니다. 따라서 전압 분배를 계산해보면 V1은 약 7.5가 나오고 이 VOC도 V1과 같기 때문에 7.5V가 됩니다. 여기서 이 1.5kΩ 저항을 무시하는 이유는 이쪽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통해서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 단자랑 이 단자 사이에 전이차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V1과 VOC는 같은 겁니다. 다음으로 등가 저항 RTH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와 똑같이 일단 부하를 먼저 개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압원이 있으면 단락을 시키고 전류원이 있으면 개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런 등가 회로에서 저번 실험 3에서 했던 것처럼 두 단자 사이로 바라본 등가 저항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회로에서는 이 10V 전압원이 단락됐고, 여기서 이 두 단자 사이로 바라봤을 때 2kΩ과 6kΩ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1.5kΩ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쪽이 1.5kΩ이 되고 이쪽이 1.5kΩ이니까 합치면 3kΩ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태분안의 등가 회로에서의 등가 저항을 구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앞에 나온 단락과 개방이라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단락은 두 단자가 접촉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저항이 0인 도선으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를 단락됐다 혹은 쇼트됐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는 두 단자가 이렇게 연결이 됐다면 이 두 단자 A와 B는 같은 노드이기 때문에 전이차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압차가 0입니다. 그래서 전압원을 단락시켜서 해석한다는 건 전압원 대신에
그냥 이런 선으로 연결시켰다고 생각하고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런 전압원 대신에 선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전압원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는 건 안 됩니다. 실제로 전압원의 두 단자끼리는 이렇게 단락되면 큰 사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전압원이 10V를 공급하는데 두 단자가 만약에 단락이 되어 있으면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전류가 무한대로 흐르게 됩니다. 물론 전원 공급기가 무한대의 전류를 뽑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무한대는 아니고 최대한 낼 수 있는 전류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면서 회로를 고칠 때 혹시 전원 공급기 선끼리 닿을 수도 있으니 전원을 끄고 하라는 것이고, 회로에서 실수로 어딘가 연결돼서 잘못해서 전원이 단락될 수도 있으니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전류 제한을 최소로 해놓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실 때 빨리 끝내려고 마구잡이로 실험을 하시기보다는 아직 이런 쉬운 실험을 하고 있을 때 안전하게 실험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 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개방입니다. 개방은 이름 그대로 두 단자가 연결이 아예 끊어진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똑같이 저항으로 생각하면은 이쪽 저항이 무한대인 도선을 연결한 상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방이라고도 하고 오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두 단자 사이가 아예 끊어진다면 전류가 흐를 길이 없기 때문에 전류는 0입니다. 그래서 전류원을 개방시켜서 해석한다는 건 전류원 자리를 아예 끊긴 상태로, 이런 끊긴 상태로 해석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의 관점에서 이야기고, 실제로 이런 전류원이 개방된다면, 전류원이 개방된 상태라면 이 두 단자 사이에 저항이 무한대와 같기 때문에 이쪽 두 단자 사이의 전압은 무한대에 가까운 엄청 큰 전압이 유기되게 됩니다. 이것도 위험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류원을 사용하게 될 일은 아마 없을 거기 때문에 개방으로 인한 사고보다는 단락으로 인한 사고를 특별히 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탭은 안의 등가 회로로 돌아오면 아까 구한 VOC와 RTH로 탭은 안의 등가 회로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를 이런 등가 회로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이 부하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부하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이것보다는 보다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귀찮아서 앞에서 배웠었던 저항 분배나 메쉬 해석법이나 노드 해석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나 전류를 해석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지만, 부하 저항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 바뀐다면 바뀔 때마다 새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등가 회로로 바꿔놓고 부하 저항만 바꾸는 게 더 계산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탭은 안의 등가 회로를 구하는 것도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아마 이게 제일 편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탭은 안의 등가 회로를 만드는 거를 여러 번 반복 연습해서 하시다 보면은 더 빠르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습 겸 다른 회로의 등가 회로를 구하는 것을 한번 더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회로는 회로 이론 수업에서 배웠을 수도 있는데 휘트스톤 브릿지 회로라고 합니다. 이 회로는 R1과 R4의 곱과 R2와 R3의 곱이 같다면 이 가운데 부하 부분에 양단 전이차가 0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특이한 회로입니다. 그래서 보통 휘트스톤 브릿지 회로는 미지의 저항값을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지의 저항 R4가 있고 알고 있는 저항 R1, 2, 3가 있다면 이쪽 부하 자리에는 검유계를 둬서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판단하고, 이 셋 중에 예를 들어서 R4의 저항값을 계속 바꾸면서 이 부하 자리에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보다가 만약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면 그때는 미지의 저항 R4가 이런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지의 R4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 실험 자체를 할 것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회로의 부하 전류를 구하는 건 꽤 까다롭기 때문에 태분안의 등가 회로의 연습용으로 자주 쓰입니다. 그러니 이 회로의 태분안의 등가 회로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R1, R4의 곱과 R2, R3의 곱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는 불평형 휘트스톤 브릿지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로를 해석하기 편하게 좀 더 보기 좋은 형태로 회로를 늘리면 이런 모양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로를 이 상태로 두고 태분안의 등가 회로로 바꾸기 위해서 먼저 등가 전압원 VOC를 구해보면 먼저 부하를 개방시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를 개방시키면 이런 회로를 얻을 수가 있고 이 두 단자 A, B 단자 사이의 전압 차이를 구하면 그게 VOC입니다. 이때 이 A 단자의 전압 VA와 B 단자의 전압 VB는 각각의 저항의 전압 분배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R1과 R2가 직렬로 연결된 이런 회로에서 R2에 걸린 전압이 VA, 여기 이 VA, 그리고 R3와 R4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R4에 연결된 전압이 이 VB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VOC는 5-2로 이렇게 3V로 나타납니다. 이를 일반화하면 VOC에 대한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RTH를 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부하가 개방된 회로에서 전압원을 단락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이 회로를 더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회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선을 가운데로 옮기고 그리고 이 A, B 두 단자를 바깥으로 뺐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여기서도 더 보기 좋게 이 저항들을 90도씩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고 여기 이 사이를 좀 더 벌려주면 이렇게 보기 좋은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바꾸면 대충 봐도 아주 간단한 R1과 R2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R3와 R4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일반화한 식을 얻을 수가 있고 여기에 이 값들을 집어넣으면 이 앞쪽은 10kΩ, 뒤쪽은 8kΩ 해서 합쳐서 18kΩ이 됩니다. 이렇게 구한 VOC와 RTH로 등가 회로를 그리면 다음과 같은 회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3V의 전압원이 18kΩ과 12kΩ에 분배돼서 이렇게 1.2V가 되고 전류는 이 1.2V가 12kΩ 저항에 걸리기 때문에 0.1mA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해서 해석하기 힘든 회로를 태분안의 등가 회로로 간단하게 나타내서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전원이 2개 이상인 회로에서도 간단하게만 보자면 처음에 부하를 개방한 것은 똑같고 RTH를 구하기 위해서 전압원은 단락시켰고 전류원은 개방시켰습니다. 이 상태로 등가 저항 RTH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가 전압원 VOC를 구하기 위해서는 중첩의 원리를 적용해서 이 전류원에 의한 VOC1과 전압원에 의한 VOC2를 더해서 이 VOC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실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초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실험 예비보고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림 1의 회로에 대해 태분안의 등가 회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부하 저항이 없을 때와 부하 저항이 1kΩ일 때, 4.7kΩ일 때, 10kΩ일 때 각각 부하에 걸리는 전압과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부하가 없는 무부하에 대해서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무부하라는 건 개방되어 있다는 뜻으로 저항이 0인 상태가 아니라 저항이 무한대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는 실험을 위해서
빵판 연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려오는 것입니다. 저번 세 번째, 네 번째 실험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냈었는데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참고를 하라고 이렇게 예시를 그려줬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이 예시가 답인 줄 알고 그대로 그려와서 다 틀렸습니다. 예시 그림은 어떤 식으로 그려야 할지에 대한 예시일 뿐이니 이번에는 제대로 공부를 해서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그려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는 그림 이해 회로에 대해 태분한의 등가 회로를 구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는 마찬가지로 부하 저항이 없을 때 1kΩ일 때, 4.7kΩ일 때, 10kΩ일 때 각각 부하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는 실험을 위해서 빵판 연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려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실험의 예비보고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 예비보고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 전력이 이 4분의 1W보다 넘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써왔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 그냥 쓰면 안 된다고만 알고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학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사용 가능한 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을 쓰게 되면 이 저항이 타면서 열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연기가 나거나 아니면 저항이 다 타서 새까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저항으로서 동작하지 않고 어떤 다르게 이상하게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회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전력을 사용 범위 내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 실험들을 하면서 좀 참고를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전력을 잘 계산해 와서 이 전력이 사용 가능한 전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맞게 잘 써오셨습니다. 이제 실험 예비 보고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실험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회로에서의 실험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회로에서의 실험 순서입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주고 이후 회로 만드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던 것처럼 이런 간단한 회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New Simulation 세팅을 해서 여기서도 따로 세팅할 건 없이 바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런 해줍니다. 자, 그럼 시뮬레이션 창이 나타나는데 먼저 부하 저항이 무부하일 때, 부하 저항이 없을 때부터 하라고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렇게 무부하로 한다고 여기 부하를 없애고 그냥 시뮬레이션을 하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뜨기 때문에 부하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무부하인 만큼 저항을 엄청 크게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9999메가로 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시키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하 저항의 전압을 찍어보고 그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전류 측정도 마찬가지로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결과를 보면 무부하 상태일 때 전압은 거의 10V 정도 걸리고 전류는 거의 흐르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하 저항이 1kΩ일 때 실험을 반복해 보면 이렇게 지금 아까 집어 놓은 전류 프로브 때문에 이 같은 플롯에 그려지는데 다시 할 때마다 플롯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똑같이 커서로 봤을 때 이제 부하 저항이 1kΩ일 때는 부하의 전압이 2V가 찍히고 전류는 2mA가 찍힙니다. 마찬가지로 부하 저항이 4.7kΩ일 때 해보면 번거롭지만 계속 지워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커서를 집어주면은 4.7kΩ 저항에는 약 5.4V 정도가 걸리고 1.15mA 정도 흐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하 저항이 10kΩ일 때입니다. 이번에도 앞에 프로브들을 다 지우고 이렇게 전류 프로브를 저항 끝에 안 달고 다른 데 달면 아까처럼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커서로 읽어보면 약 전압은 10kΩ일 때 7.14V 정도 나오고 전류는 0.714mA 정도 흐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프로브를 다 제거를 하고 다음 새 페이지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림 3의 회로를 구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회로를 다 구성했으면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을 런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먼저 부하 저항이 무부하 상태일 때를 먼저 해보려고 하면은 부하 저항을 엄청 큰 거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봅니다. 그리고 이때 부하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이때는 이 부하 저항이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짜리 프로브가 아니라 이렇게 양쪽짜리 프로브를 사용해서 이렇게 집어줍니다. 그렇게 전압이 나오고 이렇게 전류 프로브도 찍어주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무부하 상태일 때 부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약 1V 정도고 전류는 거의 흐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하 저항이 1kΩ일 때 반복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동영상 찍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바로 커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압은 약 0.27V 정도가 걸리고 전류는 0.27, 0.28mA 정도 흐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하 저항을 4.7kΩ로 바꾸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봅니다. 그러면 부하의 전압은 약 0.64V 정도 나오고 전류는 0.137mA 정도 흐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하 저항이 10kΩ일 때 확인해 보면 약 전압은 0.79V 정도 걸리고 전류는 0.079mA 정도 흐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뮬레이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험 동영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은 그림 1과 같은 회로를 구성하고 무부하 상태일 때 부하에 걸린 전압과 등가 저항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림 1과 같은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그림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게 3.3kΩ, 33kΩ, 1kΩ 순서대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전원 공급기에 플러스를 3.3kΩ에 마이너스를 33kΩ 쪽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측정할 위치에 멀티미터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하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무부하 전압을 측정했을 때 약 11V를 걸었을 때 9.987V 정도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 동영상을 몇 번 봤고 실험도 몇 번 해보셨기 때문에 이제 실험 기기들이 조금 다르게 생겼어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전원 공급기고 이게 멀티미터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등가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멀티미터는 그대로 두고 이 전원 공급기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원 공급기 쪽을 선으로 연결해서 이 멀티미터는 그대로 두고 여기 있던 전원 공급기 선을 제거하고 이렇게 그냥 선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 공급기를 그냥 선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등가 저항을 측정할 때 전원 중에 전압원은 단락시키라고 했었으므로 이렇게 전압원에 있던 자리를 그냥 선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측정을 했을 때 저항 측정을 했을 때 3.978kΩ 정도 측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다음으로 두 번째 실험은 부하 저항을 달아서 부하 저항이 1kΩ일 때, 4.7kΩ일 때, 10kΩ일 때 각각 부하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부하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성했던 회로에서 이 부하가 원래 없었는데 부하를 이쪽에 연결해 줬습니다. 1kΩ 쪽에 끝나는 부분에 1kΩ을 다시 연결을 해서 1kΩ 부하를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측정할 위치에 멀티미터를 두고 전압을 측정해 봤을 때 약 2V 정도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하 자리에 1kΩ 자리에 4.7kΩ로 바꿔서 꼽아서 측정을 해보면 약 5.37V 정도 측정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4.7kΩ을 떼고 10kΩ을 이제 부하 자리에다가 넣고 측정을 해보면 약 7.12V 정도 측정됩니다. 여기까지 전압 측정이었고 이제 전류 측정을 위해서 회로를 조금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부하 저항의 다리가 이쪽에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회로가 열렸을 때 이 멀티미터를 이제 마이너스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서 이 열려있는 회로를 멀티미터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류 측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멀티미터의 플러스 선을 여기 볼트 쪽에서 이 암페어 쪽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까지 제대로 누르셔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하 저항이 1kΩ일 때 약 2mA 정도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1kΩ 자리에 4.7kΩ을 연결하고 측정을 해봤을 때 약 1.159mA 그리고 4.7kΩ을 떼고 10kΩ을 달았을 때 전류를 측정해보면 0.72mA 정도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다음 실험은 태분안의 등가 회로를 구성하고 이 앞에 했던 무부하 전압 측정, 부하 있을 때 전압 전류 측정 이 실험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실험 1을 했을 때 결과로 이렇게 무부하 전압이 약 9.987V였고 그때 등가 저항이 약 3.978kΩ이었습니다. 이 무부하 전압이 태분안의 등가 회로의 등가 전압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전압원의 전압을 이 전압으로 맞춰주고 그리고 가변 저항을 사용해서 이 저항을 가지는 태분안의 등가 회로의 등가 저항을 만들 겁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 10kΩ짜리 가변 저항을 사용했습니다. 103이라고 적힌 이 가변 저항을 사용했는데 원래 다리가 이쪽에 1번, 2번, 3번인데 저는 이번에는 1번 다리가 잘리고 2번, 3번 다리만 있는 가변 저항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사용하시든지 상관없고 그냥 저는 있는 걸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변 저항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빵판에 연결된 상태에서 멀티미터를 연결을 해서 이 저항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을 좀 돌리면서 이 저항 값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저는 아까 3.978kΩ 정도 나왔으므로 그거랑 비슷하게 맞추려고 했는데 완전 딱 비슷하게 맞추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대충 비슷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압원도 저는 이 9.987을 그대로 맞췄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전압원은 조금 힘들 거니까
대충만 비슷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 값을 맞춘 가변 저항을 쓰고 이제 전원 공급기를 연결해서 태분한의 등가 회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단 부하 저항을 안 달아서 무부하 상태로 한번 무부하 전압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약 9.982V 정도 출력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부하 저항을 달았을 때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가변 저항에다가 부하를 연결했습니다. 지금은 먼저 1kΩ 저항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압을 측정해 봤을 때 약 1.99V, 한 2V 정도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kΩ 부하를 4.7kΩ 부하로 바꾸고 똑같이 측정을 해봤을 때 5.4V 정도 나오고 이제 4.7kΩ을 떼고 10kΩ을 연결했을 때 약 7.1V 정도 출력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는 게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라서 좀 빨라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측정하고 나서 바로 전원 공급기를 끄고 부하를 바꾸고 다시 전원 공급기를 켜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하를 계속 교체하실 때 전원 공급기 전원을 끄고 연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류 측정입니다. 전류 측정을 위해서도 회로 연결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지금 원래 여기 있던 부하 다리를 이쪽으로 옮겨서 이 회로를 열어줬습니다. 그런 전원 공급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이쪽에서 지금 열렸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그래서 멀티미터를 직렬로 연결해줘서 회로를 완성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멀티미터를 제대로 연결해서 측정해 봤을 때 전류는 약 1.995mA, 한 2mA 정도 흐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1kΩ 부하를 4.7kΩ 부하로 바꿨을 때 약 1.1148mA 정도 출력이 되고 이제 부하 저항을 10kΩ로 바꿨을 때 약 0.72mA 정도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원래 회로로 했을 때 나왔던 전압 전류 값이랑 이 태분한의 등가 회로로 실험을 했을 때 나온 전압 전류 값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실험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실험은 이런 그림상과 같은 회로를 구성하고 이때 여기 부하측이 없어서 무부하 상태일 때 부하측에 걸리는 전압과 등가 저항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이번에도 최대한 직관적으로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회로를 빵판 연결을 위해서 이렇게 90도 돌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대로 이렇게 빵판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kΩ, 2.2kΩ, 3.3kΩ, 4.7kΩ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 부하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 전압원이 들어왔었으므로 이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전원 공급기를 이쪽 위치에다가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무부하 상태일 때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하 측에 멀티미터를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봤을 때 10V를 줬을 때 약 0.945V 정도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가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원 공급기를 떼내고 이제 전원 공급기가 있던 위치를 선으로 연결했습니다. 이 상태로 저항 버튼을 눌러서 저항을 측정해 보면 약 2.61kΩ 정도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부하 저항이 1kΩ, 4.7kΩ, 10kΩ이 달렸을 때 부하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부하 자리에 1kΩ 저항을 연결하고 전압을 측정해 봤을 때 약 0.26V 정도 출력이 됩니다. 다음으로 부하 자리에 1kΩ 대신에 4.7kΩ을 달았을 때 약 0.605V 정도 출력이 됩니다. 다음으로 부하 자리에 4.7kΩ을 떼고 10kΩ을 달았을 때 0.75V 정도 출력이 됩니다. 다음으로 전류 측정을 하기 위해서 멀티미터의 플러스 선을 이 암페어 자리에 꽂아주고 그리고 이 암페어 측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전류 측정을 위해서 회로를 바꿔줘야 되므로 또 회로를 바꾸기 위해서 이 부하를 이쪽에 연결되어 있던 다리를 이쪽으로 옮겨서 회로를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열린 위치를 멀티미터를 통해서 연결시켜줘서 이렇게 원래 회로가 끊겨 있었다면 그걸 멀티미터를 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류는 약 0.26mA 정도 출력이 됩니다. 이건 부하저항이 1kΩ일 때입니다. 다음으로는 부하저항을 1kΩ을 떼고 4.7kΩ로 했을 때 전류는 약 0.13mA 정도 출력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4.7kΩ을 떼고 10kΩ을 달았을 때 약 0.076mA 정도 출력이 됩니다. 이제 전류 측정까지 모두 마쳤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태분안의 등가 회로를 구성하고 아까 했던 측정을 다시 반복합니다. 방금 네 번째 실험에서 무부하 상태일 때 전압이 약 0.945V 정도였고 등가 저항은 약 2.61k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변 저항을 꼽아서 멀티미터로 측정하면서 가변 저항을 돌려서 약 2.61kΩ을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전원 공급기의 전압도 조절해서 아까 나왔던 전압이랑 거의 비슷하도록 0.945로 맞췄는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힘드니까 한 0.9나 아니면 1에 가깝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맞춘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태분안의 등가 회로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가 전압원을 연결하고 등가 저항을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부하를 연결하면 됩니다. 먼저 무부하 전압이 아까와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하를 연결하지 않았을 때 부하 전압을 측정을 하면 약 0.945V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가 달렸을 때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1kΩ 부하를 달았을 때 약 0.26V 정도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부하를 1kΩ에서 4.7kΩ로 바꿨을 때 약 0.607V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부하 저항을 4.7kΩ에서 10kΩ로 바꿨을 때 약 0.747, 약 0.75V 정도 출력이 됩니다. 여기까지 전압 측정을 완료했으면 다음으로 전류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 멀티미터의 플러스 선을 다시 암페어로 옮기고 이 암페어 측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회로도 바꿔줘야 되므로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쪽 부하가 연결되어 있던 위치를 이쪽으로 옮겨서 회로를 열어주고 거기를 멀티미터를 연결해서 회로를 완성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하 저항이 1kΩ일 때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약 0.26mA가 출력이 됐고 부하 저항이 4.7kΩ일 때는 약 0.13mA, 부하가 10kΩ일 때는 약 0.076mA가 출력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측정을 완료하셨다면 앞에서 원래 회로에서 나왔던 값이랑 지금 태분안의 등가 회로에서 나왔던 값이랑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제 실험 동영상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앞에 원래 회로랑 태분안 등가 회로에서랑 측정되는 결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압원의 전압을 좀 더 자세히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오차가 더 적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아마 0.1단위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전압을 맞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점 둘째 자리부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압을 더 정확히 정하고 싶다면 이 멀티미터랑 전압원을 직접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값으로 정하고 나서 그리고 실험을 하시면 더 정확한 값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다섯 번째 실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이번 실험도 빵판 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고 측정 기기를 잘 사용할 줄 아신다면 금방 끝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실험 태분안의 정리 실험 동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